안녕하십니까, 미세로입니다. 간등별곡 서사 부분을 올려놓고 지금 본사 부분을 지금 좀 늦었습니다. 오늘 저 지난 시간에 간등별곡 서사 부분을 올렸고, 오늘은 간등별곡 본사 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금강산 기행이 본사 1이고 그다음에 바다 쪽. 그러니까 산은 본사 1이고 바다 쪽은 본사 2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금강산 기행을 코스별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원보죠. 그러니까 사원보로 잘라야 됩니다.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은 3월인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영중이라고 하는 거는 감령안. 그러니까 지금 현대적으로 해석하면은 이제 그 정철이 강원도 도지사급이 벼슬을 했잖아요. 관찰사. 그러니까 이건 어떤 도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중안이 무사하고 시절은 3월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중이 무사하다는 거는 자기가 정치를 잘한다는 의미입니다.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화천 고을 시내길이 있는데 그것이 풍악은 지금의 금강산을 말하는 겁니다. 금강산. 풍악산으로 뻗어 있다. 그래서 금강산은 우리가 하는 그 금강산이라고 하는 산 이름은 그거 봄의 금강산 이름이에요. 금강산은 뭐 겨울 이름도 따로 있고요. 가을 이름도 있는데 풍악산은 금강산의 가을 이름입니다. 그래서 풍악 뻗어 있다. 행장을 다 떨치고 석경에 막대 짚어. 행장은 여행 갈 때의 차림새예요.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석경이라는 거 돌길이죠. 돌길에 막대기 하나만 짚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간편한 차림새로 떠났다는 거죠. 간편한 차림새. 그래서 벽천동 곁에 두고 만폭동으로 들어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산을 공부할 때 코스별로 공부한다고 했었죠. 이 만폭동이 금강산 코스, 금강산 첫 번째 1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행가사기 때문에 우리가 여정별로 보는 게 좋거든요. 그 1코스예요. 1코스. 그러니까 만폭동으로 들어갔더니 은같은 무지개, 옷같은 용의 초리는 꼬리입니다. 꼬리, 섞어들며 뿜는 소리, 심리에까지 자자신이 자욱하다는 겁니다. 심리에까지 들리니 들을 째난 우레러니 본이난 눈이로다. 지금 밑가지가 만폭동 폭포를 묘사한 거예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기서는 자 보세요. 은 같은 무지개 폭포를 비유한 겁니다. 옷 같은 용의 초리 꼬리 용의 꼬리 섞어들며 뿜어내는 소리가 심리까지 자욱하니 청각이죠. 청각. 들을 째나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먼 데서 들을 때는 우레러니 우레소리 같더니 가까이 와서 보니까 뭐라고요? 눈이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세요.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요괴꼬리 대꾸법이죠. 또 이것도 먼 데서 들을 째난 우레던데 와서 보니까 눈이네. 요것도 뭐예요? 대꾸법이죠. 또 그리고 전부 다 무지개, 용의 꼬리, 우레, 눈 비했기 때문에 또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폭동 폭포를 묘사하고 있는데 지금 뭐예요? 비유도 있고 대꾸법도 있고 또 시각과 청각도 있죠. 여기는 시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만폭동 폭포를 묘사하는데 어떻게 묘사한다고요?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원근에 의한 묘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먼 데서 들을 째난 오래더니 와서 보니 이로라는 요거는 지금 요 구절은 복합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합감각. 우리 학생 여러분 공감각 아시죠? 공감각은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는 거지만 이거는 감각의 전이가 아니고 감각이 나란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복합감각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폭동 폭포의 장관을 묘사한 거죠. 지금 1코스가. 그쵸? 첫 번째 코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코스별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금강산에서 만폭동 폭포 구경 다 하고 이제 다음 코스로 가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금강대 맨 위층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금강대를 여러분 내보치시면 돼요. 여기 두 번째 코스예요. 이 코스 두 번째 코스로 갔어요. 두 번째 코스. 금강대 맨 위층이라고 돼 있잖아요. 맨 위층이라는 거는 꼭대기예요. 꼭대기. 맨 꼭대기에 선악이 학이 새끼를 쳤대요. 학. 제가 좀 잘 못 고르겠는데. 금강대 맨 꼭대기 학이 새끼를 쳤대요. 새끼를 쳤대요. 그래서 춘풍옥적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봄바람이잖아요. 옥적성 같은 춘풍이에요. 옥피리 소리 같은 봄바람에 첫잠을 깨웠던지 누가요? 이 학이. 호위현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호위현상 이거 별표 치셔야 됩니다. 호위현상. 요게 이거는 이거 힐호자예요. 희다 할 때 그러니까 흰 옷에 검을 현이잖아요. 검은 조고리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학을 보면 꼬리 부분이 좀 새까매요. 새까맣고 이게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을 비유한 겁니다. 학을 호위현상 어인법이죠. 학이 공중에 치솟아 떴대요. 공중에 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중에 치솟아 뜨니 어떻게 됐다고요? 서호의 주인을 이랬단 말입니다. 서호의 주인은 고사에 나오는 거예요. 중국 고사에 그 중국의 서호라는 호수에서 살았던 인포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런 학이랑 묘아랑 친구 삼아서 자식 삼아 살았다고 하는 그런 고사에 나오는 사람인데 그때 소 옛주인을 반겨서 넘나드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아셔야 될 게 이게 소 옛주인은 결국 누구를 의미하냐면 이 작가 자신이에요. 작가 자신을 자기 소 옛주인에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까지가 두 번째 코스 뭐예요? 금강대의 선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핵심을 아시면 여러분이 그냥 만드시면 돼요. 금강대에서 뭘 봤다고요? 선학. 그러니까 무슨 사상? 신선선자잖아요. 신선사상이 나타나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서사 부분에 할 때 보통 본사 부분에서는 그 공인으로서의 의미로서 이제 영군지정, 우국지정이 많이 나타나고 바다에서는 신선사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지. 여기서 뭐 신선사상이 없다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산에서는 우국지정, 영군지정이고 이게 이제 금강계의 선악에서는 신선사상이 일부 나타납니다. 자, 이제 또 세 번째 코스로 가볼게요. 소항로, 대항로를 눈 아래 굽어보고 이렇게 돼 있죠. 소항로라는 거는 작은 항로 있지, 항로. 이게 향 피우는 향로 있잖아요.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생긴 건데 향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향로 같은 봉오리, 큰 항로 같은 봉오리를 눈 아래 굽어봤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아래 보인대요. 아래. 지금 봉오리 두 개가 지금 어딘가에 있는데 아래 눈을 이렇게 밑으로 보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예정이 아니겠죠. 정량사 진월대에 고처는 다시입니다. 다시 올라 앉은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량사라는 절 뒤에 진월대 간 거예요. 진월대. 이 진월대가 세 번째 코스입니다. 3코스. 금강산 세 번째 코스예요. 이게 진월대. 엄청 높은 산에 올라가서 지금 뭘 본다고요? 소항로 봉우리랑 대항로 봉우리를 눈 아래 구워본대요. 조망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진월대가 좀 높은 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산 진면목이 이렇게 돼 있죠. 여산은 중국에서 아주 아름다운 산이래요. 우리나라 금강산에 버금가는. 그래서 여산의 참모습이니까 여기서는 요거를 근데 금강산의
참모습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금강산의 참모습이 여기서 다 보인대요. 여기 어디? 진월대. 진월대에서 다 보인다. 그러니까 진월대에 서 보니까 여산에서 그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 풍경 여기 다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금강산의 참모습이 여기 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와 감탄하는 거예요. 아, 조아옹이 조물주가 헌사터 헌살샤. 아,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야단스럽구나 이 말입니다. 야단스럽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렇게 많이 꾸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화려하게 꾸미는 사람들을 보통 너무 야단스럽게 꾸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좀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의 모양이 너무 다양하니까 잘 꾸며 놓았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아주 야단스럽게 다채롭다, 예, 잘 꾸며 놓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기서 바라본 산의 모양이 굉장히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 산봉우리의 다양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합니다. 자, 보세요. 날거든 띠지마나 섰거든 솟지마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산봉우리가 날아가거든 띠지나 말고 섰거든 솟지나 말지.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산봉우리가 뭐 이렇게 뛰어가는 것처럼 막 생긴 게 있나 봐요. 그리고 섰거든. 서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하늘로 솟아 있는 것. 그러니까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늘로 솟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영을 고잔난 듯 배곡을 묶었는다 이렇게 돼 있죠. 부영은 연꽃이에요. 연꽃을 꽂아 놓은 것 같고 흰 옥을 묶어 놓은 것 같고,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아까 산봉우리는 약간 동적인 모습의 산봉우리라면 동적인 모습의 산봉우리라면 이거는 좀 더 정적이죠. 정적이고 좀 수려한. 그러니까 얼마나 산봉우리 아래에서 연꽃을 묶어 놓은 것 같겠어요. 연꽃 알죠, 여러분들? 연꽃.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연꽃을 이렇게 묶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배곡, 흰 옥을 묶어 놓은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산봉우리, 정적인 산봉우리입니다. 그 다음에 동명은 동해 바다를 말하거든요. 동해 바다를 박차는 것 같고, 동해 바다가 있으면 동해 바다를 쫙 박차고 가는 것처럼, 예, 이렇게 높이 솟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북극, 하늘에 있는 북극을 탁 이게 떠받치는 것처럼 북극성이 있다면 걔한테 떠받친다 이 말입니다. 떠받드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동해바다를 박차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웅장한 산봉우리죠. 요거는 웅장한 산봉우리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고전문학 할 때 여러분들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고전문학에서 하늘에 있는 별, 달, 해 있잖아요. 해, 달, 별은 거의 다 임금을 의미합니다. 임금. 그러니까 여기서 북극은 임금이에요. 임금. 자, 보세요. 너풀 쉬고 망고대도 산봉우리 이름입니다. 외로우구나 헬망봉이. 자, 하늘에 치밀어서 무슨 일을 사로리라. 사로리라가 뭐예요? 사래다, 아래다 이 말이죠. 아래다. 천만금. 오랜 세월 지나도록 굽힐 줄을 모르느냐. 뭐를요? 이 지금 화자는 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이 산봉우리를 굽힐 줄 모르는, 지조절개를 굽힐 줄 모르는 신하로 보고 있어요. 하늘의 임금이겠죠. 그러니까 망고대랑 혈망봉을 통해서 애찬하는 거예요. 아, 너구나 망고대, 외롭구나 혈망봉이, 너는 하늘에 치밀어서 무슨 일을 아뢰려고 오랜 세월 지나도록 굽힐 줄을 모르느냐. 뭐를? 지조절개를 이 말입니다. 아, 너로구나. 너가 뭐예요? 망고대랑 혈망봉이겠죠. 너 같은 것이 굽힐 줄 모르는 것이 또 있겠는가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결국은 망고대와 혈망복을 애찬하지만 결국은 내가 북극을
북극이나 하늘 같은 임금님을 향해서 시조절기를 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숭고미가 드러나 있습니다. 숭고미. 우리가 미적 정조에서 관동별국의 숭고미가 많이 드러나는데 숭고미는 말하자면 그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대상, 내가 우러러보는 대상을 현실에 적용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애찬하잖아요. 이 망고대랑 헬망봉을. 그렇지만 그걸 내가 현실에 적용시켜서 여기서 내가 망고대 헬망봉 같은 사람이 또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숭고미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